안녕하세요. 해공과장입니다. 자, HLB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걱정스러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국 증시가 변동성이 상당히 커졌었고요. 국내 증시는 중국과 함께 이 중화권 증시들은 연휴에 들어갔었죠. 중국 쪽은 춘절, 한국은 구정, 설날로 인해서 휴장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그러니까 우리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요, 7일 만에 이제 31일 내일 우리 HLB가 개장하게 되는데, 우리 많은 투자 여러분들이 미국 증시가 저렇게 크게 흔들리고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HLB 부담스럽지 않느냐,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특히 우리 저번 주 금요일 날 우리 HLB가 상당히 또 큰 변동성이 나타났었죠.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24일 우리 HLB는 페이크 같은 상황이 나타났는데요. 자, 이런 페이크에서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그 페이크에 대한 어떤 명분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요, 보안 서류 관련된 제출, 우리가 예상하는 일정은 언제쯤인지 오늘 공개적으로 투자자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해외 시장을 먼저 보고 가야 되겠죠. 왜 변동성이 커졌고 불확실성이 커졌는지, 투자 여러분들이 뭐 일부 기사나 뉴스를 보셨겠지만 제가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중간에 연휴 기간에도 미국 증시 또 변동성이 나왔었던 일부 뉴스 기사들은 제가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에서도 투자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자, 우리 HLB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는 반도체도 좀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 그 변수가요. 일단 제가 종목 하나 가지고만 딱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자, 엔비디아가 투자 여러분들 일부 회복은 했습니다만 엔비디아 주가가 한때 17% 급락하면서 약 4,650억 달러가 시가총액이 날라갔다. 이런 뉴스 기사 보셨을 겁니다. 미국 시장, 주식 시장 역사상 단일 종목 최대 하루 손실이 나타났었어요. 이거 역대급이 된겠죠. 자, 여기에 대한 명분 이유가 있겠죠. 갑자기 뭐 AI가 망했나요? 그건 아니죠. 중국의 딥시크라고 하는 이 스타트업인데요. AI 모델 출시가 고급 AI 하드웨어 수요를 감소시킬 것이다 라는 것이 주요 이유입니다. 왜냐면 엔비디아는 중저가가 아니라 아주 고급화된 이런 하드웨어를 사용하면서 비싼 걸 가지고 비싸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중국 쪽에서 딥시크라고 하는 스타트업 쪽에서는 저렴한 중저가형으로도 충분히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인공지능 AI 기술들을 우리는 다 할 수 있다. 오히려 그 위에 우리는 더 높은 능력치를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바로 알리바바죠. 바로 알리바바까지도 AI 모델 Q1이라고 합니다. Q1 2.5 맥스라고 하는 모델을 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AI 패권 경쟁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의아스럽지만 요 시기에 맞춰서 우리 그 중국에서 AI 관련돼 있는 이슈들이 한꺼번에 좀 나와주고 있고, 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이 갑작스럽게 또 도용 의혹을 또 제기하고 있죠. 자, 의아스럽게도 얘네들이 하필이면 이맘때 맞춰가지고 왜 이렇게 했을까요? 투자자분들 거기에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네, 바로 뭐냐면 중국 쪽은 제가 봤을 때는 춘절을 노린 게 아니냐. 네, 그러니까 많은 그 가족들이 모이는 시기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요 내용들을 소통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장이 열리게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명절 연휴 때 가족들 모이면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또 뭐 예를 들면 뭐 정치 얘기도 이렇게 한 가족들 모였을 때 하듯이, 중국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 시기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내놓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미국은 어찌 됐던 간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되겠죠.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뭐라도 코멘트를 날려야 되는 입장에서 딥시크의 오픈 AI 기술 도용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미국이 결국은 중국 AI 기술을 견제를 강화할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기사 뉴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반도체 수출 추가적으로 규제를 예고하고 있고, 또 엔비디아 AI 칩 H20 그러니까 H20 등을 중국 수출 통제 검토하고 있다 정도까지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요렇게 말씀드리면 다들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런 이벤트들이 결국은 우리 엔비디아의 주가 급락, 또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 급락으로 이어졌고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이렇게 보시면 바로 27일입니다. 네, 1월 27일 한국은 휴장이었지만 미국 나스닥 100 선물 지수 기준으로 이렇게 급락이 나타났었고요. 다행스럽게도 21,269포인트, 여기 앞에서 다 적어드렸었던 말씀드렸던 여기 포인트 아시죠? 이게 바로 2025년도 시가 가격입니다. 징그럽죠? 네, 제가 이 가격들을 미리미리 투자자분들에게 체크해드린 이유가 있어요. 바로 요런 자리에서 꼬리 달고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제가 잠시 후에 HLB 왜 24일날 그렇게 페이크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꼬리 달고 올라왔는지 제가 그것도 명백하게 팩트 체크해 드릴 겁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강하게 반등 나오면서 요렇게 이틀 3일날 거쳐서 일단은 낙폭을 일부 만회는 하고 있어요. 완전히 만회하진 못했습니다. 자, 이날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이렇게 음봉 마감했고요. 이날이 월요일입니다. 미국 증시 월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월, 화, 수, 목요일이 되는 거겠죠. 완전히 반등 만회가 안 됐죠. 그러니까 지금 일정 부분 이렇게 떨어진 부분들을 우리 한국 증시가 내일 시초가에서 일단 반영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오늘 밤에 미국 나스닥 선물지수가 뭐 이렇게 크게 급등해서 다시 제자리 찾아오면 한국 증시는 큰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다만, 만약에 뭐 요 정도 수준에서 그냥 머무른다 그러면 내일 시초가 수준에서 국내 증시 주요 기업들, 특히 반도체 기업들, AI 관련주들이 다소 개파락하면서 영향을 일시적으로 크게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HLB 주주분들, 그러면 반도체 주가가 급락하고 또 테슬라도 또 주가 영향이 좀 있었으니까 혹시 2차 전지라도 좀 빠지면 제약바이오가 방어주 형태로 반등 나오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네, 오히려 반대로 HLB가 크게 많이 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반등 나올 가능성을 저는 기대해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24일날 우리가 윗꼬리가 이렇게 길게 아랫꼬리가 이렇게 길게 달리면서 이렇게 페이크성 이렇게 매물 흐름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자, 이거 우리 24일날 아침 9시 17분에 제가 올려드렸던 내용이네요. 그쵸? 아침 9시 17분에 여기 보면 기술적으로 보시면 어떻다라 그랬어요? 개파락으로 매도 압력이 높아서 오늘 흔들릴 여지는 있지만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서 시가 회복해서 상승 반전도 가능한 만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명절 이후를 HLB의 본격적인 FDA 허가 기대감으로 변동성이 커지게 되니 심리적 컨트롤, 우리 센티멘탈 심리적 컨트롤 잘 해야 됩니다 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멘트가 뭐예요? 상황에 따라서 시가 회복해서 상승 반전 가능한 만큼, 보세요. 24일날 장중한 때 시가 회복하면서 반전 나왔었나요? 아래 꼬리 길게 달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였나요? 제가 이날 9시 27분에 제가 멘토 올려드릴 때만 하더라도 뭐 이렇게 막 미친듯이 내려갈 것처럼 막 이렇게 만들어 놨었잖아요. 그쵸?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코멘트를 드릴 때는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릴 겁니다. 바로 뭐겠습니까, 투자 여러분들? 제가 아까 나스닥 100 선물지수에서 말씀드렸지만 바로 기술적 분석들을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주간 차트, 월간 차트 보셔야 되는데요. 자, 주간 차트는 왜냐면 저번 주 마감이었고, 금요일장이 또 이번 주로 왔을 때는 내일 30일 단 하루가 이제 주 마감이기 때문에 시작이자 마지막이죠. 자, 그리고 월 마감입니다. 1월 마감이죠. 그래서 월 차트까지 한꺼번에 보셔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주간 차트 보면 5, 10, 20, 62평이 그냥 쌍끌이 모여있죠. 그러니까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걸릴 수 있는 가격인데 그거 이제 넘어가고요. 가장 중요한 건 월마감이기 때문에 월마감 차트에서 얘가 그러면 얼마까지 밀려내릴 거냐. 중요한 건 FD 허가 기대감이 있는데 얘가 밀려 내려가 봐야 얼마나 밀릴 거냐 라고 봤을 때 그 우리가 어떤 마지노선 정도로 볼 때는 5선. 네. 월간 차트 5선 가격이 얼마예요?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딱 선 올려놓으면 가격 나오죠. 5선이 얼마입니까? 75,140원이라고 여기 나오는데 75,140원. 요거 한번 보세요, 투자자분들. 저가가 얼마였습니까? 저가 74,700원이죠. 네. 이 주식은 투자자분들 기술적 분석할 때 막 뭐 소수점 0단위 딱딱딱 떨어지지 않아요. 그냥 그 영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가가 74,700원이었는데 제가 아까 얼마였나요? 75,100원이라고 말씀드렸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네. 7만 얼마였어요? 75,140원. 그러니까 딱 그 자리에서 이렇게 아랫꼬리 달고 강하게 치고 올린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라고요? 네, 월간 차트에서 5선이었다. 자, 여기에서 마지노선 자리에서 잘 버텨주고 올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이걸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버텼던 이유는 5선을 그동안에 이탈됐었잖아요. 여기서 이탈됐잖아요. 그리고 돌파가 안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번 1월 달에 회복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무너뜨리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의지는 우리가 뭘로 알 수 있어요? 의지는 주가를 하방 경직성, 하방은 더 탄탄하게 하고 위로 상승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막 급등으로 날아간다 이게 아닙니다, 투자자님들.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5선을 지켜놓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월 마감인 내일 31일 이제 거래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이 흐름에서 우리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만약에라도 개파를 하락하는 과정에서 HLB가 일시적으로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회복력을 보일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지금 여기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 딱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가 되겠죠. 보완 서류 제출 언제 할 거냐. CMC 실사 결과 경미하게 3개의 지적사항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앞에서도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고 이 부분을 제가 실제 팩트체크까지 해드렸잖아요. HLB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미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었다. 그거를 뭐 굳이 우리가 뭐 찌라시니 뭐니 해가지고 돌고 있는 내용들 가지고 우리가 흥분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괜히 그런 찌라시 잘못 돌아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투자자님들 무의미하게 내가 잘못 털고 나가면 거래 잘못해버리면 손이 잘못 나와버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와 관련된 내용들 앞에서 팩트 체크 해드렸으니까 투자자님들 이런 거에 이제 흔들리진 않겠죠. 자, 그러면 언제 이거 이제 나올 거냐? 이것도 이제 호재 소식이니까. FDA 규정대로라면 15일 영업 이내라고 나와 있었고 또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 완료한 내용이 FDA에 결국은 제출해야 되는 과정인데 요거 또 공교롭게 투자자분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한국은 설날 그렇죠? 구정 명절 설날 우리 중국도 역시나 춘절 설 명절을 지내죠. 자, 그러면 춘절 명절이 언제까지냐? 2월 4일까지입니다. 네, 무지막지하게 쉬죠. 우리 투자자분들 이번에 설날 3일 하고 뭐 휴장 하루 더 껴가지고 27일 임시공휴일 포함해가지고 따지고 보면 뭐 길게 더 쉬었지만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4일 정도 더 쉰 거잖아요. 그렇죠? 월, 화, 수, 목. 근데 중국은 뭐 엄청나게 쉬죠.
2월 4일까지 그냥 쉬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조급할 필요가 없다. 투자 여러분들. 네, 조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 일각에서는 뭐 이렇게 금방이라도 나올 것처럼 뭐 얘기는 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뭐 나오기가 좀 어렵죠. 왜냐면 뭐 항서제약에서도 문 닫고 춘절 연휴 쉬겠지 뭐 그거 안 쉬고 계속 FDA 그 서류 제출하려고 맨날 나와서 일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그 중간에 춘절 연휴 들어가기 전에 보안 서류는 어느 정도 좀 자료 완비를 좀 해놓고 네, 연휴 이후에 정확하게 이제 다시 한번 검토한 이후에 FDA를 통해서 제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자, 그러면 실제 우리 입장에서는 2월 4일까지 저쪽 중국 쪽에서 휴장이니까 그러면 빠르면 2월 첫째 주 그러니까 5, 6, 7, 8, 9 정도 빠르면 요 시기에 제출했다는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빠르면 요 시기입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그러면 FDA 쪽에서 검토하고 허가의 결과가 우리가 예상한 대로 2월 중순 또는 후반부로 가면서 좀 빨리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그걸 주목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죠? 3월로 넘어가면서도 허가 결과가 빨리 안 나오면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2월 말로 늦어도 2월 말 그리고 2월 중순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데 왜냐면 다 경미한 거였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넘겨줘서 2월 늦어도 2월 말까지 허가가 받아지면 다행인데 만약에 이거 3월로 넘어가고 자꾸 시간 늘어지면 투자 여러분들 또 불안해지는 거야. 세력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좋지 않게 되겠죠. 매도 압력이 높아질 수 있겠죠. 우리 과거에 경험해봤잖아요, 작년에. 네. 물론 이제 제가 또 고맘때 가면 또 영상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직까지는 별다른 문제는 없어요, 투자자분들. 당장은 뭐 어떤 큰 문제를 우리가 꼬집어서 짚어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늘어져서 3월달 이후로 넘어가면 우리에게는 또다시 또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되는 또 어려운 상황들에 또 직면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시기는 가장 중요하니까 3월달 이전에 허가 소식이 나오기를 투자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요걸 포인트로 매매해야 된다. 그 이후로 넘어가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 있으니까 요 시기는 우리가 나중에 주의 경계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말씀을 오늘 좀 깔고 가겠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제가 또 이거 그때 말씀드렸죠 하면서 제가 이거 코멘트 던져야 되거든요. 네, 우리 투자 여러분들에도 제가 팩트 체크 해드리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잘 기억해 두셨다가 요렇게 2월 한 중순 또는 후반부로 가면서 허가 소식이 좀 나와야 된다. 3월달로 넘어가면 위험할 수 있다. 요렇게 좀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상당한 변동성이 하방에서 나왔다가 이틀 3일 사이에 좀 반등이 나오는 모양새입니다. 반도체 쪽이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크게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그래도 좀 방어하면서 버텨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자, 제가 그것도 역시나 마지막 팩트체크 한 번만 더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대표적으로 제약바이오 종목들 있죠. 지금부터 오른쪽에 요 차트 좀 쬐깐하게 나오더라도 잘 한번 보세요. 일라일릴리 요 흐름을 잘 보시면 됩니다. 투자 여러분들 요렇게 반등 나오는 흐름 보시면 돼요.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종목들 뭐 엔비디아라든가 뭐 애플이라든가 이렇게 막 주가가 변동성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올랐단 얘기예요. 일라일릴리.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부터 보여드릴게요. 화이자, 모더나, 길리어드 사이언스, 암젠. 그다음 뭐 머크 정도 볼까요? 머크는 좀 반등이 약했네요. 네, 요 정도 보면 되겠나요? 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까지 좀 볼까요? 헬스. 네, 유나이티드 헬스. 이렇게 보시면 한 일주일 사이에 보면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대체로 다 올랐죠. 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HLB에 대해서 우리 돌아오는 내일 월요일, 네, 상대적으로 잘 버틸 수 있다라는 명분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만약에라도 개파락 떨어진다면 또 상승 양봉 전환도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특히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파락 한다고 하더라도 좀 빠르게 시가를 회복하면서 상승 양봉 전환하면 절대 문제없다. 개파락 양봉은 좋은 것이다. 그쵸? 네,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요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내일 월요일, 내일 금요일도 투자자분들 크게 어려움 없이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료 회원분들은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